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오늘부터 하이데거 철학의 기여를 강독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하이데거의 철학의 기여는 하이데거의 두 번째 주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제2의 주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혹은 이제 제2의 중심 작품이라고 하죠. 하이데거의 가장 중요한 책은 뭐니 뭐니 해도 존재와 시간이죠. 흔히 존재와 시간을 근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철학의 기원은 존재와 시간 이후에 나온 가장 중요한 하이데거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철학의 기여 그 전체 줄거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철학의 기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철학의 기여 강독이라고 할 때는 이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 섹션 한 섹션 이렇게 철학의 기여를 살펴보는 영상 시리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철학의 기여에 있는 제사와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강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철학의 기여는 전체 281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1 섹션이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길이를 가진 것은 아니고요. 매우 짧은 것도 있고 또 상당히 긴 그런 분량을 가진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으면 짧은 대로 한 번에 영상을 만들고요. 또 너무 긴 섹션은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겠지만 대체적으로는 281 섹션을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 이제 강독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이데거가 이 철학의 기여 각주에 표기한 여러 참고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추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여뿐만 아니라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고 문헌들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검은 노트라고 하죠. 슈바르츠 헤프테. 이 검은 노트를 비롯해서 여타의 이런 이제 그 전집 문헌들을 또 참고할 때는 참고하면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철학의 기여는 하이데거의 존재 역사적 논고라고 하는 자인스게슈틸리케 아판들룽멘이라고 하는 존재 역사적 논고의 이제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데거 사유의 심층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존재 역사적 논고와 검은 노트를 함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재 역사적 논고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그 책 이름과 더불어 소개를 하고 이걸 자세하게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존재 역사적 논고에 어떤 이제 책들이 있는지 소개를 하고 또 검은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존재 역사적 논고는 대체적으로 65권에서 전집입니다. 65권에서 73권까지 있다고 보면 되겠죠. 73권은 1권과 2권이 있습니다. 또 65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철학의 기여이고요. 66권은 배진농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걸 이제 숙고라고 하죠. 숙고. 67권은 형이상학과 허무주의. 68권은 해결입니다. 69권은 존재의 역사. 70권이 시원에 관하여. 71권이 다스 에어 아이그니스 생생한 고유화입니다. 72권은 아직 미발간됐습니다. 시원의 오솔길이라고 하는
미발간 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73권, 이것이 이제 그 생생한 고유와 사유에 관하여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그 부피가 큰, 그런 이제 글 모음집인데요. 이것은 이제 73.1권과 73.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이제 그 65권에서 73권에 이르는 내용을 이걸 이제 존재 역사적 논고라고 부르는 거죠. 이 이제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검은 노트 그룹이 있는 거죠. 바로 94권에서 102권에 이르는 검은 노트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존재 역사적 논고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매우 심오한 존재 사유를 담은 글이죠. 1930년대부터 하이데거 말년까지 그때 하이데거가 생각했던 깊은 사유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논고들이고요. 이 검은 노트는 일종의 일기장이죠. 하이데거의 철학 일기입니다. 뭐 전해지는 말로는 침대맡에 놔둬놓고 썼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1930년대부터 또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들이라서 이 둘은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존재 역사적 논고와 검은 노트는 같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강의 시리즈에서는 철학의 기여, 이 철학의 기여는 1936년에서 38년 사이에 기록된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은 노트, 이제 그 슈바르트 제프트의 이 94권, 이제 그 전집 94권에 있는 이 책이 이제 위버 레구멘인데요. 이건 이제 2권에서 6권까지죠. 이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 철학의 기여하고 연도가 비슷합니다. 1931년에서 1938년 사이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전집 65권과 전집 94권을 함께 읽으면 이 시기의 이제 하이데거의 매우 중요한 사유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그 유고들 외에도 하이데거가 이때 이렇게 발표했던 글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 더 이렇게 이제 그 깊이 있게 하이데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존재 역사적 논고의 이제 첫 번째 권인 이 철학의 기여, 이것을 이제 한 섹션 한 섹션 알아볼 텐데, 그러면서도 이런 그 검은 검은 노트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고, 또 이제 이 65권과 66권, 그리고 69권, 70권, 71권, 이 이제 그 책들을 하이데거의 시적 저술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그 poetic writings를 함께 또 이렇게 이제 엮어서 사유하면서 이 철학의 기여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의 기여 시작하기 전에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랫동안 머뭇거리며 자신을 자제하던 것이 여기에서는 특별한 조형을 위한 눈금자로 자신을 암시하면서 우리에 의해 고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선 여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히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 이제 글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철학의 기여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글들, 이 글이 어떤 글인가를 이 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글들은 어떤 글들인가? 오랫동안 머뭇거리며 망설이면서 자신을 자제하던 것이 오랫동안 머뭇거리면서 자신을 자제하던 것이 다스 인 랑어 쬐고룽 페어 할테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예, 오랫동안 망설이면서 자신을 자제하던 이제 것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존재 진리, 존재 진리의 어떤 이제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망설이면서, 그러면서도 암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존재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 책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오랫동안 망설이면서 자제하면서 삼가던 어떤 이제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철학의 기여, 여기 히어, 여기에서 이 특별한 조형, 이것은 이제 바로 아우슈케스탈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형태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이 특별한 조형, 사실은 하이데거가 여기까지 이르고자 하는데, 철학의 기여가 사실은 이 아우스게슈탈퉁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조형에 이르지는 못했고, 하지만 이 특별한 조형을 위한 눈금자 정도는 된다는 거죠. 눈금자 정도는. 이런 특별한 조형을 위한 눈금자로서 자신을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패스트 게할텐이라고 하는 이제 확고하게 이렇게 이제 고수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철학의 기여들이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제 제사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제사가 매우 이렇게 이제 짧은 글이지만 그러나 하이데거 이 철학의 기여 전체를 다 읽게 되면 정말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진 책이고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앞서봄입니다. 이 철학의 기여는 전체 8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앞서봄이고요. 앞서봄입니다.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려옴입니다. 앙클랑. 그리고 이제 건네줌, 쭈슈필, 그리고 이제 도약이죠. 슈프릉, 그리고 이제 근거지음, 그리고 이제 도래할 자들, 마지막 신, 그리고 다시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8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앞서봄입니다. 퍼블릭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맨 마지막 존재는 사실 이제 약간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전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6가지로 되어 있죠. 이것을 하이데거는 이제 푸게라고 부르는 거죠. 이음이죠, 이음. 이음은 이제 각각의 이어 맞춤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제 육중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면 일종의 서론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서론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한번 다 이어서 이 6가지를 이어서 이제 도달하게 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적으로도 약간 뒤늦게 작성된 이제 그런 글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6개의 이음을 다 이렇게 이제 총괄해 가지고 새롭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8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는 1부 앞서봄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앞서봄 밑에 보게 되면 참고가 있죠. 참고. 숙녀라고 되어 있죠. 위버 레궁엔 2권, 4권, 5권, 6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숙녀 위버 레궁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은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버레궁엔 2권, 4권, 5권, 6권은 전집 94권에 속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앞서 본 내용을 잘 알려면 이 노트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 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권, 이제 94권에 속해 있는 이 4권의 노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철학의 기여죠. 하지만 본질적인 표제는 생생한 고유화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바이트렉의 주어 필로조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식적인 제목이고 진정한 제목은 바로 폼 에어 아이거니스, 바로 생생한 고유화로부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적인 제목과 진정한 표제가 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자신의 이제 언어입니다. 공식 제목은 필연적으로 창백하고 통상적인 듯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듯 들린다는 거죠. 이 공식 제목은 마치 철학의 진보를 위한 학문적 기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이 철학의 기여니까, 야, 이 책은 철학에 기여하고 철학에 학문적으로 기여하려는 그런 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진정한 표제는 바로, 폼 에어 아이거니스, 생생한 고유화로부터라는 거죠. 근데 이 표지를 쓰지 못하는 거고,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아놓은 것은, 철학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밖에 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근본 낱말들이 다 소진돼 가지고 낱말과의 진정한 관련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질적인 제목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폼 에어 아이거니스라는 제목을 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학의 현 상황이 공식적인 제목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표제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하이데거가 이 글을 쓰는 이러한 이제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 형이상학으로부터 존재 역사적 사유로 위버강 이행하고 넘어가는 시대죠. 이 이제 그 시대에 존재의 진리에 관한 물음에서 사유하려는 시도가 감행될 수 있는 한에서만 존재 진리에 관한 물음을 사유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모험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한에서만 공식 제목은 사태와도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의 시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런 이제 그 시대에 이런 시대에서 그러나 이제 존재 역사적 사유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존재 진리에 관한 물음을 물으려고 감히 이렇게 시도하고 감행하는 그러한 그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철학의 기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제목도 사태에 상응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시도조차도 수용적으로 사유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에어덴켄이라고 하죠. 한편으로는 이제 수용적으로 사용되면서 철저하게 사유되는 이런 이제 그 수용적으로 사유되어야 하는 이런 근본적인 생생한 고유화에 적합하게 이제까지의 스타일의 작품을 향한 모든 잘못된 요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형이상학에서 존재 역사적 사유로 존재 진리에 관한 물음을 물으려고 이렇게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시도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지금까지 스타일의 작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스타일의 이런 작품과 작업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래의 사유, 도래할 사유는 이제까지 은폐되었던 존재의 현성의 영역이 관통되고 그로서 비추어지고 그것의 가장 고유한 생생한 고유화의 성격에서 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이 철학의 기여의 스타일은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철학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우 엄밀한 체계라든지 논문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이제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그
사유가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이러한 이제 이야기에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이데거는 이제 철학의 기호에서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흔히 이걸 이제 입실론 자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입실론이 사용되는 자인, 이렇게 존재의 고호 형태인데 이 철학의 기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이 존재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후 이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다양한 표기법이 있는데 이 철학의 기호에서는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현성이란 말이 나오죠. 이 배젠도 나오고 배중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존재가 이스트하고 베스트가 있는 거죠. 존재자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질이 이렇게 이제 그 깃드는 방식으로 있는 것, 동사적으로 있는 것, 이것을 이제 현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이제 현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현성이죠. 존재의 현성의 영역이 관통되고 비추어지고 또 가장 생생한 고유와의 성격에서 도달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거죠. 생생한 고유와 이게 참 번역이 참 어렵죠. 사실은 번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사건이라고 되기도 하고요. 존재 사건, 발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나 생기 사건, 또 자화 사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판에는 이것을 생생한 고유화라고 했는데 이제 이 아이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유한 거죠. 여기 이제 에어를 강조해 가지고 생생한 고유화라고 했는데 이 고유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의 기호에서는 존재가 이런 생생한 고유화로서 사유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고요. 이것은 이 존재 역사적 논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상적인 것을 현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생한 고유화에 내맡겨져 고유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성적 동물에서 현 하이픈 존재애로의 인간의 본질적 변이에 필적한다. 이 표제는 생생한 고유화에 관해 또한 생생한 고유화에 대해 무언가 보고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표제는 존재에게로 또한 존재의 낱말을 사유가적으로 말하면서 귀속함은 생생한 고유화로부터 생생하게 고유화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 주위에서 볼 만한 그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대상적인 것을 현시하고 서술하고, 이렇게 이제 대상적인 것을 주관이 대상을 현시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에어 아이그니스에 내맡겨져서 고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버 아이그넷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내맡겨져 고유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사실은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존재와 현 하이픈 존재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현 하이픈 존재, 이 양 사이에서 이제 그 에어 아이그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존재에서 에어 아이그니스에게 이 건네주는 이 방향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아이그능이라고 합니다. 주 아이그능. 주 아이그능이죠. 이것은 혹은 이제 주 루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 하이픈 존재에서 존재에게로 넘겨주고 내맡기는 것을 이것을 위버 아이콘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현 하이픈 존재에서 바로 존재에게로 이렇게 이제 내맡기는 것이죠. 이것을 주 게헤리 카이트 귀속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조금 상당히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반대되는 두 가지인 거죠. 주 아이콘응, 위브 아이콘응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아이겐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존재와 현 하이픈 존재 사이에서 고유함의 본령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이제 바로 고유함의 본령을 이루게 되고, 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뒤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이제 논의들의 해설은 71권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해설하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더 심층적인 논의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내맡겨져 고유하게 되는, 자, 그래서 주관이 대상을 현시하고 서술하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하이픈 존재가 생생한 고유화에 내맡겨져 고유하게 되는, 이제 내맡겨져 고유하게 되는 것을 내맡겨 고유하게 되는 거 위버 아이크능이라고 하는 거죠. 위버를 이렇게 내맡겨 이제 아이크능을 이제 고유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 아이폰 존재가 존재에게 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사실 이런 이제 존재는 현 하이픈 존재를 필요로 하고, 현 하이픈 존재는 존재에게 귀속되는 이것을 사실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존재는 현 하이픈 존재를 필요로 하고, 현 하이픈 존재는 이제 현 존재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걸 이제 이미 이 운동이 이제 에어 아이그니스, 이 사이에 있는 맛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흔들림과 진동,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것은 이성적 동물, 아니말 나치오날레에서 현 하이픈 존재로의 인간의 본질적 변이에 필적한다는 거죠. 이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구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이제 인간관인 거죠. 이 철학의 기여는 이러한 인간관으로부터 벗어나고 넘어서는 거죠.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현 하이픈 존재. 이건 뭘까요? 바로 이 존재가 개방되는 장소 같은 거죠. 존재 개방 장소로서 자인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존재할 시간에도 다 자인이 나오게 되지만 이런 이제 철학의 기여에서는 다 하이픈 자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픈이 훨씬 더 이런 이제 존재 개방 장소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이제 인간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표제는 생생한 고유화에 관해서 혹은 생생한 고유화에 대해서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뭐뭇에 관해서도 되죠. 뭐뭇에 대해서. 그리고 뭐뭐로부터도 되죠. 근데 이걸로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영어 이제 번역을 보게 되면 이걸 of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from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맞죠. 지금 이것은 생생한 고유화에 관해서, 생생한 고유에 대해서 이제 보고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표제는 존재에게로 또한 존재의 낱말을 사유가적으로 말하면서 귀속함, 이것이 이제 생생한 고유화로부터 생생하게 고유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생생한 고유화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존재에게로
사유가적으로 말하면서 기속함, 존재에게로 기속함, 또 존재란 말을 사유가적으로 말하면서 기속함, 이런 것들은 이제 생생한 고유화로부터 생생하게 고유화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철학의 기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제 그 사건으로부터 유래하는 그러한 이제 사유들을 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철학의 기여에 관한 이렇게 이제 그 첫 강의로서 강독 강의로서 그 제사와 제목에 관한 하이데거의 글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한 섹션 한 섹션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다루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